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구단이 김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시즌 전부터 시작된 악재에 선수단과 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리거 출신 외국인 투수 2명의 영입과 안정적인 선발진, 후보가 주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두터운 내야진, 올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비시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캠프에서도 마저 잘 준비해서 이제 개막전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세와 달리 김종국 감독이 최근 금품 수수 정황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구단은 김 감독이 팀을 이끌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김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김 감독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배임 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현직 감독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선수도 팬들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이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해주면 그래도 또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가병 수석 코치가 일단 스프링 캠프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감독의 부재는 성적과 직접 연관되는 상황. 구단 역시 현장에 선수단을 달래면서도 감독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새 감독 선임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장정석 전 단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2년 연속 악재가 잇따르자 팬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구단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은 사실 기아 타이거즈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선수단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상 악재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더 높은 순위를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올 시즌을 맞이할지 야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전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은선 씨. 매수자 없는 거래 절벽 속에 최근에는 경매 직전 물건에 대한 급매 의뢰가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자가 고금리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대출로 내놓기는 하시는, 아니 매매로 내놓기는 하시는데 그 매매조차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경매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지난해 광주에서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973건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임의 경매에 넘겨졌는데 2022년 47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산구가 275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와 서구, 남구, 동구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673건에서 919건으로 36% 늘었는데 나주와 무안, 목포 등 광주 인근 시군이 많았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재판 없이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화한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낮아지는 내년에 가서야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누적된 이른바 한계 매물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광주가 46조 원, 전남은 4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할 때 각각 11.8%와 3.2%를 웃돌았습니다. 또 연령별 가계부채 연체율은 광주의 경우 청년층이, 전남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에서 9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플랫폼 사랑방 부동산이 올해 광주 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21개 단지 9,08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966세대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5개 단지보다 입주 단지 수는 감소했지만 임동 재개발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5,242세대로 가장 많고 남구 2,252세대, 서구 1,032세대, 광산구 455세대, 동구 99세대 순입니다. 그제 담양의 한 농장 안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난방을 위해 설치한 바닥 패널에서 불이 난 걸로 조사됐는데요. 가설 건축물이어서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새빨간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형체만 남기고 완전히 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5시 15분쯤입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내부에서는 60대 여성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밭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 난방용 패널에서 불이 났고 하반신 마비로 평소 몸을 움직이기 어렵던 정 씨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컨테이너는 정 씨 가족이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던 임시 주거용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주거용이나 농막용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이나 농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는 267건, 모두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겨울철 난방장치 사용으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 사용 실태 점검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강진군 칠량면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여성 5명과 SUV 탑승자 2명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삼거리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화물차와 부딪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 경증 환자를 돌보는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오는 3월부터 광양에서도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광양 중동에 위치한 다나 소아과 의원과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운영되는 광양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고흥군 풍양면 백성마을 주민들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사업자가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 폐기물과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최상류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면 침출수 등 유해 물질로 인해 각종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농업과 양식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줄 거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 32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과 조작 실수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체와 기기 등 파손에 의한 사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발생 항만별로는 광양항 6건, 여수항 5건, 국동항 4건 순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낮부터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추운데요. 낮 기온은 광주가 1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 우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잠시 그쳤다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담양과 나주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곡성과 구례 영하 6도 안팎으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6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